오늘은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공학용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실제로 전문 공학용 계산기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냥 제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에 공학용 계산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공학용 계산기 구성을 살펴보면 함수를 정의해 놓은 기능 버튼들하고 그 다음에 숫자 패널 그리고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숫자 패널과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 버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수를 입력할 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능 버튼을 먼저 사용하고 수를 입력해서 계산하는 식들 그리고 수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기능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수가 두 가지가 필요해서 수 입력하고 기능 키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수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함수들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함수가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처럼 함수의 뒤쪽에 변수가 오는 이런 함수들은 모두 뒤쪽에 기능 키를 먼저 누르고 뒤에 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상용 로그, 자연 로그, 이에 X승 따위 같은 것들도 이에 X승을 누르면 뒤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수를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주면 이에 X승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같은 경우도 루트 입력하면 이렇게 되고 이 안에 수를 입력하고 괄호를 닫으면 루트 이렇게 계산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이 기호는 절대값을 곱하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곱하라는 기호죠. 그래서 기능 키를 누르면 뒤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기능 키를 누르는 버튼으로는 x분의 1, 역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3 같은 걸 집어넣고 x분의 1 키를 누르면 3분의 1 나누기 3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팩토리얼 3 누르고 x 팩토리얼 이렇게 누르면 3 팩토리얼 이렇게 표시됩니다. x제곱, x세제곱 따위도 마찬가지겠죠. 숫자를 넣고 x제곱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2의 제곱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수를 넣고 이 기능 키를 누르면 부호가 바뀝니다. 가령 3 같은 걸 집어넣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 키를 누르면 지금은 3이 플러스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고치고 다시 이 키를 누르면 3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부호를 토글해주는 기능 키입니다. 퍼센트 같은 경우는 5 입력하고 퍼센트 키를 입력하면 5% 이렇게 표시되고 실제로 여기서 는 키를 입력해서 결과를 초출하면 0.505 즉 100분의 5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죠. 5%는 100분의 5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 기능 키, 수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종류로는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순열, 그 다음에 x의 y승 같은 지수 형태를 표현할 때 그렇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3, 기능 키 2 누르면 3c2를 계산하는 이런 계산값이 되죠. 그 다음에 3 xp y 2 누르면 3p2 이걸 계산하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x의 y승 같은 경우도 3 x의 y승 누르고 2를 다시 누르면 3의 제곱 이렇게 표시됩니다. 3을 제곱하라는 이야기죠. 3의 제곱 이 계산값을 계산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기능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몇 번 사용해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몇 번 이렇게 지우고 쓰고 하면서 바꿔가면서 사용해보면 충분히 금방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굳이 이걸 뭐 외워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관적으로도 X가 들어가는 자리가 기능의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이 기능의 뒤에 X가 들어가야 되면 기능키를 누르고 X를 값을 집어넣는 거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X 세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X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X 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대입하고 이 키를 누르면 X 세제곱이 계산되는 형식이겠죠. 지금처럼 변수가 2개 필요한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기능키를 눌러주고 수를 뒤에 다시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레디안이라고 표시된 이 키는 각도를 토글해주는 기능입니다. 라디안으로 표시되었다는 얘기는 현재 기능의 디그리로, 즉 도 형태로 단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걸 뜻하고, 이때 다시 라디안을 눌러주면 이게 라디안으로 바뀌면서 이 자리는 디그리로 바뀌게 되겠죠. 도 단위로 이렇게 토글해주는 기능입니다. AC 키는 모든 액정 화면에 표시된 모든 수를 다 지우라는, 모든 계산식과 수를 다 지우라는 뜻입니다. 파이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원주율이죠. 앤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그 해를 내놔라 라는 의미인데, 뭐 x의 제곱 이런 것들 계산식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 같은 거에 필요한 식인데, 여기서는 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능과 아마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다 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능 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계산식을 어떻게 그럼 입력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수식이 아마도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수식은 보통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 전문 공학용 계산기도 있을 수 있고, 분수식을 그냥 표현하지 못하고 곱하기 나누기 일렬로 쭉 계산해야 되는 이런 식도 있을 수 있는데, 분수식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분자에 들어가는지 분모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되는 반면, 분수식으로 표현을 못하고 그냥 일렬로 쭉 표현해 놓는 방식은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시는 분이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2 나누기 3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2를 3 더하기 1로 나누어라, 만약에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밑에 3 더하기 1을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 2를 입력하고 나누기 가로 열고 3 더하기 이렇게 표시해줘야 됩니다. 밑에 들어가는 부분을 괄호를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계산이 단순하게 곱셈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 따위로 연결되는 경우에 괄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묶어줄 필요가 생깁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2를 5 곱하기 4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는 나누기 5 곱하기 4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면 괄호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괄호를 치지 않고 만약에 그냥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나누기 5와 나누기 4를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형태는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기 5, 이 부분을 나누기 4 이렇게 연달아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저는 알 수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금속 재료와 관련된 어떤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식을 실제로 사용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넬 경도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이런 계산식에서 이건 어떻게, 이 분모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을 구성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2 곱하기 p가 분자에 있죠. 그걸 다시 뭘로 나눕니까? 파이 d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괄호를 치고 d 빼기 루트 기능 들어가고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d에 제곱에서 빼기 그 다음에 a에 아래쪽에 적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루트 기능키가 들어가고 괄호를 친 다음에 d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x제곱 기능키를 눌러주고 빼기 그 다음에 a에 숫자를 적고 다음에 또 x제곱 기능키를 눌러주면 실제 표시되는 형상은 이런 형태로 표시됩니다.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쪽에서 괄호가 쳐져 있고 다시 안쪽에 한 번 더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뒷부분에 괄호를 하나를 사실은 더 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괄호는 여기 있는 괄호키를 이용하는데 앞쪽에 이미 괄호가 쳐져 있는 숫자대로 이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니까 기능키를 눌러주면 알아서 오른쪽에 필요한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괄호가 생성됩니다. 양쪽 괄호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 기능키지만 앞쪽에 괄호가 열려있는 괄호가 없다면 이렇게 괄호가 열리고 앞쪽에 열려있는 괄호가 있다면 이렇게 괄호가 열립니다. 그래서 괄호키를 몇 번 누르다 보면 실제 앞에 괄호가 몇 개 있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식이라면 괄호키를 누르다가 반대쪽으로 생기는 괄호가 있다면 지우면 됩니다. 그냥 여러 번 누르다가 반대쪽으로 생성되는 기호가 있다면 지워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녀석을 계산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괄호를 잘 적절히 활용해서 계산해 주는 방식을 쓰면 되겠습니다.